안녕하세요. 파이팅 공공TV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실기 기본 이론 정리 세 번째 시간 필수 암기 개념 파트입니다. 기초 개념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는 부분은 위험물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별도로 모아서 묶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 완벽히 암기하시고 익숙하게 하셔서 시험장에서 문제없이 풀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필기 시험에서도 공부하셨겠지만 이것은 어떤 기체의 반응에 따른 물질의 양, 기체의 부피 등등을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톨루엔 9.2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는 몇 리터인가? 문제는 간단합니다. 표준 상태인 경우 이를 위해서는 톨루엔의 연소 방정식을 알아야 합니다. 반응식은 자, 톨루엔 이렇게 썼죠? 산소,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반응비를 보면 톨루엔 1분자에 대해 산소 9분자가 반응합니다. 톨루엔 1분자를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소 9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톨루엔의 분자량은 29g/몰, 1몰당 92g인데 현재는 9.2g만 있습니다. 즉 0.1몰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1대 9이기 때문에 산소는 0.9몰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기체 1몰은 표준 상태의 0도씨, 표준 상태의 1기압이죠.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은 22.4리터이므로 0.9몰은 20.16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부피를 구하는 경우 부피 단위가 리터인 경우 질량의 단위는 g으로 맞추고 부피 단위가 세제곱미터인 경우 질량의 단위는 kg으로 맞추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몰수를 대비할 경우에도 리터, g일 경우에는 그냥 몰, 세제곱미터, kg일 때는 kmol로 단위를 맞추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표준 상태에서 0.9몰, 20.16리터가 나왔습니다. 표준 상태가 아닌 경우, 즉 기체 1몰은 22.4몰이 아니란 뜻인데요. 이때 기체의 온도와 기압과 부피, 몰수 등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이상기체 방정식이 됩니다. 자, 아시죠? PV는 몰수 RT, W 나누기 M은 몰수입니다. 자, 대입하면 몰수가 뭐죠? 0.9몰, 기체 상수 0.082, 온도 20도죠? K 온도이기 때문에 273에 섭씨 온도 20을 더해주면 293이 됩니다. 기압은 2죠? 이렇게 P를 넘겨서 기압을 여기 나눠주게 되면 B를 계산하면 산소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는 문제라면 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톨루엔 1분자 반응 시 산소는 9몰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는 7몰이 필요합니다. 반응비는 1대 7이 됩니다. 그 말은 톨루엔이 0.1몰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는 0.7몰이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은 44g이죠. 왠지 아시죠? CO2 O 하나 16 곱하기 2 이죠? C 12 합하면 44가 됩니다. 1몰의 질량이 44g이기 때문에 0.7몰의 질량은 30.8g이 된다. 질량은 온도와 기압의 변화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30.8g이라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공기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라면 공기 중에 산소 비율이 얼마인가가 문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0%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죠? 앞에서 구한 산소의 부피는 20.16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공기는 과연 얼마가 필요한가? 전체 공기를 100으로 뒀을 때 산소는 20%인데 그러면 전체 공기의 부피는 대 20.16리터와 같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하면 전체 필요한 공기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는 물질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인데 앞에서 질량은 W, 부피는 V이기 때문에 식에서 W를 나눠주고 P를 일로 반대판으로 넘겨서 나눠주면 질량 나누기 부피인 밀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 잘 알아두시고 제가 풀어드린 이 부분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화재와 소화 파트입니다. 화재와 소화 파트는 자주 출제되지만 늘 출제되는 부분이 늘 출제되고 있습니다. 화재의 종류, 명칭, 어떤 물질이 있는지 표현, 요 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 B, C, D급 화재, 일반 유류, 전기, 금속 화재인데 위로부터 1류 모델은 전속 계약을 하죠. 1류 전속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 금속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전기, 알 것 같아요. 전기기기, 발전기, 그죠? 사류, 위험물, 유류죠. 기름, 유류, 가스, 페인트, 목재, 일반 섬유, 플라스틱, 석탄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색 기억해 두시고요. 백황, 청무 색까지 완벽히 표를 암기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체의 연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면, 분해, 증발, 자기연소 있죠? 자기연소는 오류 위험물을 나타냅니다. 오류 위험물, 물질의 산소를 가진 자기연소 물질이기 때문이죠. 오류 위험물이 주로 니트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거 볼까요? 증발연소, 뭔가 증발할 것 같은 물질이죠. 나프탈렌, 유황, 양초, 왁스, 알코올, 장내, 뭔가 증발할 것 같은 물질들입니다. 분해연소, 석탄,
목재, 종이, 섬유, 플라스틱이고요. 표면 연소 목탄, 콕스, 금속분 이렇게 있습니다. 꼭 잘 암기해두세요. 다시 한번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요 4가지 연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암기해 두셔야 되고 각 연소에 어떠한 물질들이 해당하는지도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불이 났으니까 불을 꺼야죠. 분말 소화 약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소화 약재 1, 2, 3, 4종 다 중요합니다. 단 3종은 A, B, C 화재 모두에 사용이 가능하다. A, B, C 나머지는 모두 B, C이다. 그죠? 성분이 무엇인가 주성분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탄산수 나트륨, 탄산수 칼륨, 인산, 여기 인산이죠. 인산 암모늄, 그 다음에 탄산수 칼륨과 요소 요 성분 4가지 완벽히 암기해 두시고요. 이 각각의 성분들이 어떠한 열분의 반응을 통해서 불을 끄는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탄산수 나트륨인 경우 물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탄산수 칼륨도 물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Na2CO3, K2CO3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비슷합니다. 같이 한꺼번에 암기해 두세요. 인산 암모늄인 경우 물을 발생시키고 메타인산이라는 물질과 암모니아를 발생시킵니다. 메타인산 암모니아 H2O.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4종 분말 암기식까지는 아마 안 나오실 건데 그래도 혹시나 참고로 알아두시고 색상도 1종 분말인 경우에는 백색, 이렇게 큰 색상을 가진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종 분말 떼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살펴봅니다. 열분의 반응이 여러 단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차는 NH3, H3PO4로 만들어지고 요것은 남아있고 요것이 다시 분해되죠. 이렇게 분해되고 얘가 다시 분해됩니다. 이때 반응식이 여기 2가 빠졌네요. 요 2 들어갑니다. 반응식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식의 최종적인 열분의 반응식이 만들어진다. 자, 분말 소화 약재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할론 넘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론 넘버 공부하셨죠? 필기시험 칠 때. 할론 넘버는 각 숫자는 CFCl, Br의 숫자를 순서대로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1301 CF 3개, CL 없고 Br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죠. 1011 하나 유의해야 게 C 다음에 Cl과 Br이 있는데 중간에 H2가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CCl4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각 소화기 이름도 BCF 별칭이 있다는 것. 소화 효과는 위로 갈수록 강하지만 독성은 아래로 갈수록 강하다. 따라서 104 CCl4는 포스겐 가스를 발생시킴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자, 기억하십시오.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할론 1301은 효과가 가장 좋죠. 근데 오존을 가장 많이 파괴한다. 소화 효과가 가장 좋고 독성은 가장 낮지만 오존을 가장 많이 파괴하고 공기보다 무겁다. 브롬 원자량이 80이에요. 엄청 무겁기 때문에 무겁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01이라는 것도 있는데 CH3Br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 기체의 폭발 범위. 한 기체가 아니라 여러 기체가 섞여 있는 경우 폭발 범위, 연소 범위를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낮은 거죠. 낮은 거, 혼합 기체의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와 높은 거 사이가 그 범위이기 때문에 이 낮은 거와 높은 걸 어떻게 구하느냐. 각 기체의 하한, 폭발 범위의 하한, 각 기체의 폭발 범위의 상한 쓰고 그 다음에 각 기체의 비율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ABC가 5대 3대 2가 있고 각 기체의 폭발 범위는 A는 5에서 15, B는 3에서 12, C는 2에서 10인 경우 하한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100, L, 50에 5, 30에 3, 20에 2 반대로 똑같이 구해서 3.33, 12.77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가끔 출제되기도 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화설치 설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단위를 묻는 문제. 자, 종류, 위험물, 제조소 및 취급소, 저장소 이렇게 나오죠. 자, 내화 구조인 경우와 비내화 구조인 경우 나누어지고 위험물인 경우 지정수량의 10배, 제조소 및 취급소인 경우 100m 내화 구조, 아닌 경우 50m, 저장소인 경우 150제곱미터, 75제곱미터 이렇게 나눠줍니다. 5개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으로 간주한다.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으로 간주해서 문제에 답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보 설치의 종류, 제조소 및 취급소, 경보 설비 설치 기준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다. 10배 이상이 되면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 뜻이고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확성 장치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기준은 어떤 경우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내에서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설치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입니다. 위험물은 원래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로 보관, 저장해야 되지만 혼재가 가능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지정 수량 10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죠. 자, 숫자 423, 524, 61 기억하셔야 됩니다. 423, 524, 61 사류는 2류와 3류와 혼재할 수 있고 5류는 2류와 4류와 혼재할 수 있고 6류는 1류와 혼재할 수 있습니다. 2류는 5류와 혼재할 수 있고 2류는 4류와 혼재할 수 있습니다. 3류는 4류와 혼재할 수 있지만 3류는 2류와는 혼재할 수 없죠. 요걸 이렇게 앞에 걸 기준으로 혼재가 가능하다. 뒤에 2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끼리 같이 저장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옥내외 저장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물은 1m 간격을 두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1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하고 5류, 1류와 6류, 1류와 3류 중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리는 안됩니다. 2류 중 인화성 고체와 4류, 3류 중 알킬 알루미늄 등과 4류,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을 함유한 것을 하나는 거고요. 4류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5류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뭐 비슷하죠? 여기도 이런 경우에는 1m 서로 간격을 두고 저장이 가능하다.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물과 관련하여 게시판, 여러가지 게시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의 크기는 60cm 곱하기 30cm 이상, 그 정도 크기는 되어야 한다. 60cm, 30cm. 위험물의 경우에는 흑색 바탕에 황색 도료를 위험물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에 똑같아 보시죠. 화기엄금, 적색 바탕에 백색, 물기엄금, 청색 바탕에 백색, 주유 중 엔진 정지, 황색 바탕에 흑색, 위험물 제조소 등은 백색 바탕에 흑색, 위험물은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 위험물은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 화기엄금은 빨간 바탕이죠. 물기엄금은 파란 바탕입니다. 엔진 정지, 황색 바탕, 위험물 제조소 백색 바탕, 그리고 글자는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인데 위험물만 황색 반사 도료를 씁니다.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위험물에 따른 운반 용기 주의사항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인 경우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일 경우 화기 충격주의, 물기염금 및 가염물 접촉주의 세 가지 모두 있어야 되고요. 그 밖의 것은 화기 충격주의, 가염물 접촉주의, 물기염금은 없습니다. 자, 2류 철, 마, 금, 화기주의 있고 물기 당연히 있겠죠. 물기, 인화성 고체, 화기염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헷갈리지만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류는 화기 충격주의, 가염물 접촉주의가 있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인 경우에는 물기 엄금이 추가로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2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기주의를 하는데 인화성 고체는 화기를 완전히 금해야 되죠. 근데 철마금은 물기를 닿으면 안 되니까 물기 엄금도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류 자연 발화성 물질, 화기 엄금 및 공기 접촉주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금수성 물질 물 닿으면 안 되죠. 물기 엄금. 4류 화기 엄금, 5류 화기 엄금 충격주의, 6류 가염물 접촉주의. 자, 4, 5, 6 간단하게 외우시고 3류 조금 복잡하지만 금속 물질은 물기 엄금이 있다는 것, 자연 발화성 물질은 화기 엄금 및 공기 접촉 금지가 있다는 것, 몇 가지를 유의하셔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카드 살펴볼게요. 4류 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좀 위험한 것들이겠죠. 당연히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다.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제조소는 한 종류, 저장소는 8종류, 지급소는 4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제조소 하나 아시겠고요. 저장소는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하 간암 탱크가 있어요. 이하 간암 탱크, 이하 간암 탱크,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있다. 옥내외, 옥내, 옥외, 옥내 탱크, 옥외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하 간암 탱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 취급소는 4종류입니다. 주유소 많이 보셨죠? 이송 취급소, 판매 일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두 글자씩이라는 거. 주유 취급소, 이송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 두 글자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판매 취급소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수량이 지정 수량이 20배 이하이면 1종이고 40배 이하이면 2종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안전거리 살펴보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과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하는가. 위험 문화재, 지정 문화재는 50m 이상, 가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50m.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극장, 다수인 수용시설, 많은 사람이 있는 곳 30m 이상. 문화재보다는 좀 덜 중요한가 봅니다. 그 다음에 고압 가스, 액화석유 가스, 저장 취급시설 20m 이상. 자,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은 10m 이상 떨어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전압이 35,000V 초과하면 특고압 가공전선 5m, 실천에서 35,000 이하면 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기 방법은 532 153, 532 153, 532 153 암기하시고 문학과 주사사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학과가 주사 부리다가 사망하는 이야기. 문학과 주사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실천에서 35,000. 다음 넘어갑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그죠?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해야겠죠? 급기구의 크기는 800제곱cm 이상으로 할 것.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150m당 하나인데 미만인 경우에는 60, 60에서 90, 90에서 120, 120에서 150에 따라 이렇게 급기구의 면적이 차이가 난다. 600제곱미터 출제된 경향이 있다. 자, 기억하시고요.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강철판이에요. 강철판. 강철로 만든 판이겠죠. 옥외 저장 탱크 강철판은 3.2mm 이상, 밸브 없는 통기관은 3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외워두세요. 요 그대로 나온다. 이동식 탱크 저장소의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등의 금속성 칸막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칸막이는 3.2, 방호틀은 2.3, 반파판은 1.6. 이동식 탱크 저장소, 이동식 탱크 저장소 요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또한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 5개에 상치하는 경우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파판, 칸막이판, 방호틀,
그죠? 이런 것들 위치를 한번 눈에 넣어두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는 3.2 이상의 강철판을 두어야 한다. 강철판 하면 대부분 3.2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 방호틀은 2.3, 방반판은 1.6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보유 공지. 보유 공지 뭔지 아시죠? 얼마만큼 공지를 보유해야 하는가? 자, 지정 수량에 따라 10배 이하인 경우는 3m, 20배, 50배, 50에서 200배, 200배 다 나와있죠? 3, 5, 9, 12, 15 암기하세요. 이 정도 공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사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육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의 오유 공지는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하면 된다. 이거의 3분의 1이라는 뜻이죠. 과산화수소는 육류 위험물로 지정 수량이 300kg이고 3000kg인 경우 지정 수량이 10배이고 10배 이하인 경우 공지는 3m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육류 위험물이므로 3분의 1이면 된다. 따라서 1m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도출해 놓을 수 있다. 제조소의 경우에 보유공지 10배 이하 초과 두 가지만 존재하죠. 자, 3m, 5m. 요건 비슷하죠. 3m, 5m. 5개 탱크 저장소의 경우 지정 수량에 따라 500배는 3m, 500 초강, 100에는 1000배는 5m, 3000, 4000은 15m. 이렇게 쭉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의 경우 5개 저장 탱크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단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육류 위험물인 경우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분의 1. 그죠? 육류 위험물인 경우 동일구 내에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보유공지 3분의 1에 3분의 1로 할 수 있다. 3분의 1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또 원주 1m당 37리터로 20분간 물을 분수할 수 있는 물 분무 설비가 있으면 2분의 1 이상의 공지를 할 수 있다. 이 예외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익숙해지시고 점점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출문제 풀이에서 확실하게 암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5개 저장 탱크인 경우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 이상 하셔야 하고요.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방유제 내에 설치한 5개 저장 탱크의 숫자는 10개 이하로 하셔야 합니다. 0.5 이상, 3m 이하, 두께 0.2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수는 10개 이하,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해야 합니다. 제조소 5개에 있는 위험물 저장 탱크의 경우 5개의 저장 탱크와는 달리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탱크가 1개일 때는 탱크 용량의 50%, 2개 이상일 때는 가장 큰 것의 50%, 나머지 합계의 10%를 더한다. 그렇게 해서 방유제의 용량을 결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제조소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 댐퍼를 설치해야 됩니다. 방화 댐퍼 설치하고 지상 2m 이상. 자, 바닥에 지뷰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뷰 설비를 설치한다. 자, 옥내 저장 탱크의 경우 단층 건축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해야 됩니다.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그리고 옥내 저장 탱크 상호간 사이에는 0.5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0.5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그 다음에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단 4석유류 및 동식물류 외의 사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수량이 2만 리터를 초과할 때는 2만 리터까지가 최대 수량입니다. 지정 수량이 400리터인 에틸알코올 40배면 16,000리터가 용량이 되고 만약에 1000리터인 경우 40배가 되면 4만 리터가 되는데 4만 리터가 되는데 최대 2만 리터까지 그래서 곧 2만 리터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의 경우 숫자는 3개까지 하나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 3.2mm 이상의 강철판을 두어야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탱크 용량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이미 공부하셨던 대로 종으로 설치한 것 여러 종류의 탱크 모양이 있지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횡으로 설치한 이 모양이죠. 꼭 공식을 암기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실 때 파이를 3.14로 계산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파이 자체로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는 방법이 실기시험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전기 제거 방법. 사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정전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대로 접지, 땅에 접하거나 실내 공기를 이온화시키거나 실내 습도,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이 세 가지 꼭 필요하죠.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그대로 실기시험의 문제에 출제돼서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대로 쓴다.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류 위험물 취급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자체 소방대 등 자, 어느 경우에 소방대를 몇 대 설치해야 되고 자체 소방대원의 수는 얼마만큼 두어야 하는지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3,000배 이상 12만 배, 12만 배, 24만 배,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 48만 배 이상 5개 탱크 저장소, 사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50만 배 이상인 사업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1, 2, 3, 4 가다가 2대, 5, 10, 15, 20 가다가 20 이렇게 바뀝니다. 기억해 두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 실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부분 위험물 파트 잘 기억해 두시고 각종의 화학 반응식, 구조식 잘 기억해 두시고 자주 출제되는 오늘 했던 부분 완전히 암기하셔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